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글 독서 논술. 이번 시간은 중학교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저희 진짜 중학교 프로그램은 네, 문학, 비문학, 문법까지 해서 국어 다 섭렵하고 사회 역사까지 다 다뤄요. 네,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쭉 펼쳐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야, 이런 학원이 저는 서울에 거의 없다고 자부합니다. 왜냐면 10년 전에 저희 생글 시작할 때 제 주변에 이제 잘 나가는 그 국어 원장님들이 좀 계세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저를 데려가고 싶은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고액. 근데 나는 고전을 가르치고 싶다. 아니다. 서울에서는 국어 과목을 가르쳐서 성적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나는 고전을 읽어야 애들의 독서력뿐만 아니라 전 과목의 읽기 능력에 기본 어떤 그 학습 능력이 배양될 거라고 확신한다. 내 철학이 그렇다. 그래서 해보셔라. 아마 망할 거다. 네, 10년째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검증된 거죠. 고전을 읽고 에세이를 쓰는 그 뼈대 안에서 아이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 그러면 국어는 안 합니까? 국어 안 한다. 여긴 독서학원이니까 국어를 따로 어디 또 보내고 서운합니다. 국어학원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 고전 읽기까지 하는 거예요. 국어도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냐? 네, 일단 국어 문법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국어 문법 품사부터 의문론까지 제가 언어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단연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도 같은 우리 대한민국 중학생들에게 국어 문법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생글쌤 문법 어떠냐? 귀에 쏙쏙 들어갑니다. 일타 강사 부럽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문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요. 저희 교재가 따로 있고 당연히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기간 해당 학교 교과서의 국어에 어떤 영역이 나온다 문법에 그러면 그거 다시 복습시키고 문제풀이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전에 평소에 국어 문법을 계속 돌립니다. 예를 들면 그저께 저희 예비 고등 수업에서 갑자기 뭐가 생각나서 돌발 질문을 했어요. 그 돌발 질문을 했던 이유는 이 근처 학교 어딘가에 굉장히 빡빡한 국어 선생님이 오신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품사와 형태론 네, 시험을 준비하면서 거의 수능의 구석탱이의 예외 막 이런 거 나올 것 같은 형태소 분석을 막 시켜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업을 제가 막 아이들에게 해줬던 터라 이 토요일 날 예비 고등들 돌발 질문으로 자 이거 형태소 분석해봐 팍팍 던져줬어요. 네, 애들 거의 팍팍 맞췄습니다. 장착돼 있습니다. 네, 문법 수업 하면서 문학, 비문학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학, 비문학 수준이 높습니다.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가끔 나오는 뭐 책만 읽는 바보 같은 건 저희는 초등학교 5학년 말에 다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교과서보다 높은 수준의 글들을 이미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학교 3년 내내 읽습니다. 당연히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도 하죠. 시험 기간이 되면. 그런데 평소에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시험 대비는 매우 수월합니다. 예. 비문학은 장난 아니에요. 비문학은 제가 매주 신문, 논설문, 칼럼들, 기사문 이런 걸 매주 정말 2시간씩 검색을 해요. 거기서 수십 개를 보고 아이들하고 함께 공유할 만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A4 두 장으로 8.5포인트로 해가지고 네 거의 그 한 장 반 정도 나와요. 한 장 반 두 장. 그러니까 짧은 글은 안 봐요. 일단 길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배경 지식과 정보량을 담고 있는 거. 그러면 그걸 읽는 과정에서 경제다. 그러면 경제 용어들, 어떤 그 개념들 던져주고 같이 읽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하지만 어떤 것은 요약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예. 그걸 매주 제가 2시간씩 찾으니까 저희 아내도 중학교 선생님인데 10년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좀 과거에 좋았던 거 꺼내오면 되지 뭘 매주 그걸 찾냐. 매주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때그때 세상에 변화들이 있어요. 예, 이슈들이 달라집니다. 그걸 가지고 와야죠. 최근엔
당연하겠지만 AI, AGI, ASI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 얼마나 아이들이 똑똑해지겠어요. 정치, 경제, 사회, IT, 국제 이 폭넓게 배경 지식들 심지어는 요즘 애들 뉴스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려요. 야, 최근에 미중 사이에 이런 이슈가 있어. 러우 전쟁은 지금 이렇게 전개되는 양상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이런 분위기야. 알려드려요. 얼마 전에 있었던 에이펙 관련된 것도 다 알려줬고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는 조금 오지랖이긴 한데 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침공한다면 이런 이유들 때문이야. 네, 평소에 넓은 사회상식과 배경지식을 깔아주면서 주로 교수님들이 쓴 칼럼을 가지고 비문학 수업을 해요. 네, 여기에 혹시 문제풀이 기술 부족할까봐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자이스토리의 교재를 가지고 비문학 수업은 또 문제풀이는 시켜요. 네, 그건 그거대로. 그거 하면서 고전 지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하면서 고전 작품 지도를 합니다. 고전 작품 지도를 하려면 이거 보통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글은 개체수가 전국에 많지 않은 이유가 해마다 생글을 해보고 싶은데요. 문의는 오지만 생글 프랜차이즈 모집 뭐 저는 홍보도 별로 안 하고 어차피 해봐야 달려드시는 분들이 이걸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걸 읽어내야 돼요. 2년 동안 잠 줄여가면서 고전 다 읽어서 강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질 수 있겠냐? 되면 하셔라. 아니면 그냥 다른 거 하셔라. 네, 고전 지도예요. 그래서 작가, 배경, 그 다음에 작가의 사상을 뭉치고 버무려서 에세이 쓰는 것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애들 글쓰기 해야 되는 거 있죠? 저희 생글 아이들한테는 중학 수준의 수행평가는 그냥 정말 껌입니다. 그냥 선생님 이번에도 만점 받았어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 논술 학원과 다릅니다. 국어, 역사, 사회 지도를 다 하면서 고전의 뼈대를 가지고 비문학 수업을 합니다. 2시간이 모자르겠죠. 그렇죠. 네, 제가 말이 빠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목이 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이걸 저희 본조반에서만 하냐? 모든 지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믿고 보내십시오. 네, 그러면 시험 지도는 국어만 하나요? 사회 역사 다 합니다. 네, 힘들어요. 지금 제가 이거 찍고 있는 시간이 원래는 중학교 2학년 수업인데 이제 지난주에 이 국어와 역사 시험 지도를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만 집중해라 하고 휴강이기 때문에 짬이 나서 찍고 있습니다. 시험들 잘 치고 올 거예요. 네, 거의 만점이 많습니다. 네, 90점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생글 다니는데 만약에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건 이제 개별 관리 또 들어갑니다. 개별 관리도 해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읽고 중심 파악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1대1 지도 선생님 붙여가지고 거기는 진짜 죽음의 시간들입니다. 한 문단 읽고 요약해봐. 네, 이 단어 무슨 뜻이야? 몰라? 왜 넘어갔어? 그래서 빡빡하게 아이들의 잘못된 학습 습관 대충 넘겨 짚었던 것 다 적발해서 한 반년 동안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줘요. 그러고 나면 도약합니다. 네, 최근에도 굉장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던 아이가 4개월 정도 이 지도 받고 나서 지금 다 90점대예요. 네. 읽기 능력이에요. 결국은 읽기 능력입니다. 근데 중학 과정에서 읽기 능력을 극대화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중학 과정에서 접하는 텍스트의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학교 학과 공부만 통해서는 이게 배양이 되질 않아요. 네. 그건 이제 영어 수학만 뺑뺑이 돌린다고 절대 되지 않죠. 영어 학원도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독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 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토픽을 머릿속에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유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읽고 해석하는 능력치가 굉장히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국어 읽기 능력이 배양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나중에 이제 고급 영어 어휘들 습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휘가 무슨 개념인지 무슨 뜻인지를 모국어로 알고 있어야 이게 이제 영어 단어가 외워지겠죠.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영어 안 오르는 애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국어 역사 사회 지도 다 하면서 문사철 융합 수업으로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 이 극대화되는 신비로운 이 현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재미없어 할 것 같죠? 너무 재밌어 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들이 다른 학원 옮기고 다른 학원 시간표 바꾸고 끊고 싶어도 다른 건 몰라도 생글은 다닙니다. 거의 아이들이 저희의 충성 고객이에요. 네, 어머니들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충성 고객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지도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준비된다면 그럼 고등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거는 요 앞에 영상 보시면 고등부 수업에 대한 안내도 따로 제가 영상을 했습니다. 참, 제가 중요한 거 빠뜨릴 뻔했군요. 중학교 2학년 여름부터 해서 고등학교 이 1학년, 2학년 때 아이들 풀게 될 국어, 수능형 국어 모의 평가, 그거 문제 풀고 하는 거 다 해요. 그거를 이제 방학 때마다 2회차, 3회차씩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각을 익히도록 그것도 학원에서 웬만한 그것만 해주는 학원에서 하는 거 수업 못지않게 테크닉 다 알려주면서 합니다. 해마다 제가 풀어요. 해마다 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지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 중2들 시험 끝나면 이제 곧 겨울방학 모드로 들어갈 텐데 겨울방학에 요것만 하냐? 국어 문제만 풀지 않고 고전은 계속하죠. 이번에 계획된 게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안나 까레니나는 뭐 19세기의 모든 분야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유럽의 창문 같은 거예요. 그거 하면서 톨스토이즘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국어 모의 평가 이거 하는 학원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진짜 자신 있습니다. 저희 중학과정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